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자, 이제 배터리 3개사 마지막인 LG화학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입니다. 자, 결국 매출 28조, 영업이익 8,900억이죠. 자, 매출이 전년 대비 1.6% 증가, 영업이익은 60%가 감소하는 아주 안 좋은 실적입니다. 다만 이제 분기 매출은 1.6% 증가, 하지만 영업이 손실로 275억, 이것은 ESS 관련 일회성 비용 3천억이 들어간 영향이 큽니다. 2020년은 매출 35조, 전년 대비 23.4% 증가를 예상한다. 시설 투자를 6조 원을 해야 되고 이것은 13% 감소하는 것이다. 사실 이제 오늘의 컨퍼런스 콜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죠. ESS 화재로 4분기 적자가 되었고 올해 자동차 전지 매출이 15조를 목표로 한다. 자, 전체 매출의 거의 50%로 근접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은 제가 생각에는 분할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LG화학에서 전지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죠. 전지 부분 매출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가 이제 전지 매출 영업이익이죠. 자, 보시면 17년도에 4조 5천억에 289억, 18년도에 6조 5천억에 2천억의 이익, 19년도에 최종적으로 전지 매출이 8조 3천억에 4천억의 손실이 났죠. 올해 ESS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한 1,500억 정도의 적자가 났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전지 매출만 보면 8조 3천억에서 내년에 15조까지 간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그 핵심적인 움직임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은 오늘 그 주가의 움직임이죠. 자,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증시 하락, 중국 증시가 이제 열리는 날이고, 그런 사유 때문에 갭락에 의해서 시작했지만, 10시 컨퍼런스 콜이 시작되면서 다시 빠지고 중반쯤에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분이 나타났죠. 여기가 오늘 그러니까 10시 반경이 오늘의 이제 매수 포인트인데요. 사실 이제 시초가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강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실적 공시에 대한 향후 기대감이 이렇게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이제 마감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3% 정도 수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주말에 생각할 수 있는 주가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죠. 이런 식으로 그 분기마다 실적 공시에서 기업의 발표 내용과 기업의 향후 사업 자신감 등 이런 것에서 투자 심리를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이런 실적 이벤트가 점점 중요해지므로 오늘의 이제 컨퍼런스 콜 내용도 여러 번 들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 이후에 컨퍼런스 콜 발표 내용과 Q&A는 자막 처리 없이 순서 변경도 없이 그대로 편집하였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적 발표 진행을 맡게 된 LG화학 IR 담당 윤현석 상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실적 발표에 참석한 당사 임원 소개와 2019년 4분기 경영실적 및 2020년 1분기 전망을 말씀드리고 당사 CFO의 하이라이트 발표 후에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퍼런스 콜에 참석해 주신 당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콜에는 당사 CFO인 차동석 부사장, 경영전략총괄 남철 전무, 경영기획 담당 이명석 상무, 석유화학 경영전략 담당 이호우 상무, 전지본부 경영전략총괄 장승세 전무, 첨단소재사업본부 경영전략 박종욱 담당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2019년 연간 경영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28조 6,25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출하량이 증대는 있었지만 유가 하락으로 인한 전반적 가격 하락세로 석유화학이 감소한 반면 전지와 첨단 소재에서 매출 성장이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은 8,956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수익성 하락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ESS 화재 대응을 위한 충당금 설정이라는 비경상 손실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를 위해 비경상 요인 반영 전 기준으로는 1조 3천여억 원의 수준의 영업이익을 추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4분기 손익 현황입니다. 4분기 매출은 7조 4,612억 원으로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적자 27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비수기임에도 석유화학의 견조한 수익성 유지,
그리고 자동차 전지의 수익성 개선으로 비경상 손실 반영 전 기준으로는 2,757억 원의 영업이익이 창출되었으나 ESS 충당금 설정으로 인해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 현황입니다. 2019년 4분기 말 자산은 34조 244억 원이며 부채는 16조 6,406억 원입니다. 차입금은 8조 4,143억 원으로 부채 비율은 95.7%, 순차입금 비율은 37.4%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부문별 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유화학 부문입니다. 2019년 4분기 석유화학 부문 매출은 3조 8,980억 원, 영업이익은 3,158억 원, 8.1%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4분기 계절적 비수기 진입에 따른 수요 위축과 신규 캐파 영향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납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NCC, PO 시황이 악화되었으나 PVC, ABS 등 다운스트림 주요 제품의 견조한 수익성으로 전분기와 동일 수준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20년 1분기는 신증설 물량 증가 및 전분기 상승한 납사 가격의 레깅 효과로 NCC, PO 수익성이 하락이 예상되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중국 내 수요 위축 가능성으로 전반적인 실적 둔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아시아 지역의 일부 크래커들이 이미 가동률 조정에 들어갔고 납사 등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시황 악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전지 부문입니다. 4분기 전지 부문 매출은 전분기 대비 12% 증가한 2조 4,806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496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ESS 충당금 반영 전 기준으로는 536억 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하였습니다. 4분기 계절성으로 인해 소형 전지 출하량은 감소하였으나 유럽 고객향 자동차 전지 출하 확대로 자동차 전지 매출 증가와 수율 등 생산성 개선으로 4분기 자동차 전지 영업이익은 BEP에 준하는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계속되는 ESS 화재로 인해 정부에서 추가적인 원인 규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당사의 자체 조사 결과로는 배터리 셀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SS 산업의 신뢰 회복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고강도의 종합 안정 대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가혹한 운영 환경과 운영 조건에서도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배터리 보호 시스템과 화재 확산 방지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화재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년 1분기에는 소형 전지 계절성 심화 및 자동차 전지 추가 캐파 확대로 인해 초기 안정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익성 둔화가 전망됩니다. 하지만 유럽의 환경 규제 시행 등에 따른 전기차 수요 확대로 자동차 전지 출하 확대 지속 그리고 수율 등 생산성 개선을 통해 분기를 거듭할수록 매출 확대 그리고 수익성 개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 소재 부문입니다. 첨단 소재 부문의 2019년 4분기 매출은 1조 2,011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전방 산업인 디스플레이 시장의 비수기 진입 및 국내 LCD 캐파의 가동률 하락에 따라 출하 감소와 형광판 판가 인하로 인해 영업이익은 83억 원으로 수익성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용 양극재 출하 확대되면서 전분기와 유사 수준의 매출을 보였습니다. 2020년 1분기에도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감상 계획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제한적이나 향후 OLED 소재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그리고 양극재 매출 성장으로 연간 수익성 향상이 전망됩니다. 다음은 생명과학 부문 및 파만노입니다. 2019년 4분기 생명과학 부문 매출은 1,644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6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개발 중인 신약이 미국에서 이상 본격 진입에 따라 R&D 비용 증가와 이바르 신제품 마케팅 비용 증가로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파만농은 매출 988억 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68억 원으로 프리미엄 작물 보호 제품의 매출 확대 그리고 원가 개선을 통해 전년 대비 매출 및 수익성을 개선하였습니다. 2020년 생명과학은 매출 성장은 예상되나 현재 진행 중인 신약 개발 R&D 투자 확대로 수익성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파만농은 수익성 위주 사업 고도화 그리고 원가 개선 등을 통해
전년 대비 연간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사업 계획입니다. 2020년에도 당사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가 전년 대비 약 23% 성장한 35조 원의 매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유럽에서의 환경 규제 본격화에 따라 자동차 전지 사업이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며 전지 사업 전체로 전년 대비 80% 증가한 15조 원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사업도 기술 차별화 제품 위주로 신규 가동한 캐파를 통해 출하는 전년 대비 성장이 예상되나 전반적인 유가 약세로 보수적인 제품 가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캐펙스입니다. 2019년 캐펙스는 당초 6조 초반을 계획하였으나 자동차 전지의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자동화를 위한 추가적인 설비 투입, 그리고 2020년 상반기 가동될 신규 라인의 안정화를 위해 장비의 조기 반입에 따라 6조 9천억 원으로 상향 집행되었습니다. 2020년 예상 캐펙스 투자 규모는 전년도 조기 집행에 따라 9천억 원 절감된 규모이며 전체 캐펙스의 약 절반 정도를 전지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실적과 전망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사 CFO인 차동석 부사장께서 근본 실적 설명의 하이라이트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화학 CFO 차동석입니다. 먼저 지난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분기 적자를 기록하게 되어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몇 가지 성과가 있는 분기였습니다. 유가 상승, 수요 감소 등의 시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다운스트림 사업 성과에 힘입어 석유화학 사업에서 견조한 실적을 기록하였고 자동차 전지 사업은 매출 증대와 생산성 개선 활동을 통하여 손익분기점에 준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연이어 발생한 ESS 화재와 관련 산업의 신뢰 회복과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당사는 고강도 화재 방제 대책을 마련하였고 이를 위한 약 3천억 원 규모의 충당금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4분기 실적 악화와 더불어 배당 재원이 되는 2019년 연간 당기 순이익도 전년 대비 약 75%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배당금은 보통주 한 주당 2,000원, 우선주 1주당 2,050원으로 이사회에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1년 동안 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임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비경상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배당금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경영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 주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당사는 과거 통상 30% 내외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였으나 이번에는 약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0년을 전망하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등의 사례와 같이 대내외적인 사업 환경은 상당히 어렵고 예측하기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미중 무역 분쟁 완화로 인한 수요 회복 가능성 및 금년부터 강화되는 유럽 내 CO2 규제로 인한 전기차 판매 본격화 등 기회의 요인들도 상당수 있어 전체적으로는 하반기로 갈수록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과적인 측면에서 상반기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석유화학 부문의 경우 주요 제품의 낮은 스프레드 상황 지속과 원재료 가격 매긴 효과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내 수요 불확실성 등으로 1분기는 수익성 악화가 예상됩니다. 자동차 전지의 경우도 상반기 중에는 상당 규모의 추가 캐파 가동에 따른
신규 라인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며 소형 전지는 계절성 심화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실적은 1분기를 기준으로 분기를 거듭할수록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지 사업의 경우 유럽 내 자동차 전지 출하 확대 등으로 매출은 15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상반기 신규 라인들이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본격 가동되며 매출과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0년에도 경영 환경에 있어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많은 기회도 있다 생각됩니다.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올 한 해 보다 더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NH투자증권의 황유식 님입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투자증권의 황유식입니다. EV전지 쪽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전체 매출액, 전지 전체 매출액 말씀 주셨는데 EV 전지에 한정해서 20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가이던스 그리고 연말 기준으로 캐패시티가 어느 정도고 올해 전체 KPX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익 측면에서는 이 폴란드 공장의 좀 수율이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폴란드 공장 전체 수율과 그리고 1라인에 한정해서 현재 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공장의 정상화 예상 시점이 언제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지본부 경영전략 총괄을 맡고 있는 장승세 전무입니다. 질문하신 게 크게 세 가지로 이해됩니다. 올해 실적 가이던스, 그다음에 저희 캐펙스 투자 계획, 그다음에 폴란드 공장의 이제 수율 관련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하나씩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자동차 전지 전체 매출, 본부 매출 15조 중에 10조 정도를 제가 예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동차 전지는 계속 저희가 신규 캐파 증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기를 거듭할수록 매출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저희가 1분기에는 수익성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규 캐파 증설이 분기별로 계속 안정화됨에 따라서 뭐 연간으로는 한 자릿수 중반 정도의 수익성을 저희 본부 전체적으로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펙스 투자 관련해서 자동차 전지 수주 물량 대응을 위해서 캐파는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고요. 기존에 말씀드려왔던 바와 동일하게 올해 말 20년 말 기준으로 총 100기가와트아워 정도의 캐파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 21년도에까지 20기가와트아워 정도가 추가로 증설돼서 내년 말 기준으로 보면 120기가와트아워 정도 수준의 캐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장 성장에 발맞춰서 현지 대응력, 그다음에 코스트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 전체 캐파의 한 80% 정도가 유럽과 중국에 확보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 자체 투자도 필요하면 하겠지만 고객사하고의 어떤 전략적 제휴나 JV 형태의 투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캐파 확대를 위한 캐펙스 투자는 전지본부 전체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3.8조 원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올해에도 약 3조 원 정도 캐펙스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 질문하신 그 폴란드 공장의 수율 현황과 개선, 정상화 예상 시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폴란드 공장 수율은 작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생산성 개선 활동, 수율 개선 활동만이 아니라 좀 근본적인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 생산 라인의 자동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일종의 개조 투자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개선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올해는 상반기 특히 1Q에 그 신규 라인 캐파 증설들이 좀 몰린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인 수율이나 생산성이 작년 대비 1분기에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지속 개선돼서 올 하반기에는
수율 정상화를 할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KB투자증권의 백영찬 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KB증권의 백영찬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화학 시황 때문에 가동률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시아 크래커들의 2020년 전기 보수 물량이라든가 감산 계획이 2019년 대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정지 부분인데 올해 유럽 자동차 판매량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유럽 자동차 판매량이 작년 대비는 얼마나 늘 거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아울러서 최근에 작년 11월에 폭스바겐이 100만 대 친환경 판매 목표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당겼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희 유럽 자동차 전지 매출에 영향을 줄까요? 준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유와 경영 전략 담당을 맡고 있는 이호우 상무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리면 최근 업황 악화로 가동률 조정 등 업계의 자율적인 공급 조정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급된 물량은 약 100만 톤 정도로 이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신 TA 물량에 대해서는 2분기에 전년 대비 2배, 동아시아에 거래되고 있는 스팟 물량 대비해서는 약 4분의 1 수준인 또 100만 톤의 TA 물량이 있습니다. 두 가지 물량이 합치면 한 200만 톤 정도의 수준이 되고요. 동아시아 지역의 스팟 거래 물량 400만 톤의 절반 수준의 지금 자율적인 공급 조정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지 경제전략 총괄 장승세 전무입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의 수요 전망하고 그다음에 폭스바겐의 최근에 그 가속화 관련된 전기차 물량 가속화 관련된 거에 질문하셨는데요. 우선 유럽 시장의 그 전기차 수요 특히 올해 내년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에서 CO2 배출 규제가 올해 과거에 그 킬로미터에 130g을 맞춰야 됐던 것이 올해 킬로미터에 95g의 그 규제로 강화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주요 OEM들의 이 친환경차 판매 확대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작년 대비 유럽 시장만 대략 한 2.5배 정도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런 그 전기차 시장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는 게 95g의 카페 규제가 2023년까지는 62g 수준까지 더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규제 중심의 시장 확대 동인들은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최근에 그 전동화 타겟을 2년 정도 100만 대 전기차 타겟 달성을 가속화하기로 한 결정은 단일 OEM이 시장 자체에 끼치는 영향 그 자체가 엄청나게 크다기보다는 주요 OEM들의 일렉트리피케이션 가속화를 부추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환경 규제에 영향을 받는 것 이외에도 폭스바겐이 이제 글로벌 1위 OEM으로서 그 전동화 트렌드를 선도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JP모간의 파슬리 옹입니다. 저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ESS 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ESS 사업만의 2020년 상반기 전반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 매출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향후 3년간 매출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일회성적인 충당금을 설정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었을 때 전반적인 ESS 사업의 사업 정상화 시점은 어느 정도로 언제쯤으로 보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손실을 반복적으로 창출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사업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4분기 내에서 봤었을 때 전기차 배터리만 놓고 봤었을 때에는 손익분기점을 달성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즉 다시 말해서 향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 놓게보게 되면은 OP 마진에 대한 회사의 어느 정도 전망이 어느 정도 수준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중국에서 향후 3년간 전반적인 원통형과 관련된 수요가 혹은 시장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수요를 중국에 있는 원통형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충분히 다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그 시장이 그렇게 커짐에 따라서 뭐 LG화학에서도 이 시장에 대한 어떤 기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전체 경영전략총괄 장승대입니다. 다시 그 세 가지 질문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SS의 매출과 전략과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사업부의 분기 또는 뭐 반기 단위의 매출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작년도 하반기 4Q 대비 올해 매출도 작년 매출 수준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지역적으로 국내, 그다음 미주, 유럽 시장을 봤을 때 국내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사업을 크게 키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는 지역적으로 해외 시장을 좀 더 중점적으로 성장 포텐셜을 살려나갈 생각입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은 단기간에 어떤 사업 재개에 지나치게 포커스하기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 조치들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는데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글로벌 확장은 주로 전력망과 주택용 시장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수준의 어떤 시스템 역량을 갖춘 업체와 고객들과 ESS 사업을 영위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전지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작년 4분기에는 저희가 브레이크이븐의 그 수준의 그 수익성을 자동차 전지에서 냈습니다만, 캐파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뭐 신규 라인의 램프업들이 분기마다 이어지고 있어서 단기 실적들은 조금씩 업앤다운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자동차 전지 사업 자체의 중장기적인 오퍼레이팅 마진에 대한 타겟은 대략 하이 싱글 디짓 정도의 영업이익률 수준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목표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원통형 전지 시장,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수요가 얼마나 클 것이냐, 그 다음에 중국 내 그 원통형 전지 업체 중심으로 이런 수요 대응이 전부 다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원통형 전지 시장을 단순히 지역 시장으로만 포커스해서 보기보다는 용도별 시장으로 좀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 자체는 계속 성장을 합니다만 전통적인 IT나 전동공구의 시장 성장률보다는 저희는 이제 원통형 전지를 활용한 EV 또는 LEV 쪽 시장의 성장이 좀 더 크다고 보고 있고, 그 시장의 성장은 원통형 전지 이 사이즈 좀 더 키워가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폼팩터가 반영된 원통형 전지 시장의 수요를 중국 내 로컬 배터리 기업들로만 다 충족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게 저희의 조심스러운 예측이고요. 따라서 저희도 그 전통적인 원통형 전지 시장 쪽도 물론 대응하겠지만 신규 성장하는 EV, LEV용 원통형 전지 시장 쪽으로 저희 신규 투자를 좀 더 포커스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하나금융투자의 윤재성 님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고요. 첫 번째는 석유화학 쪽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던 것 같은데, 이익 창출력이 좀 좋았던 사업부는 어디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020년에 상대적으로 좀 좋게 보시는 제품이나 사업부에 대한 코멘트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첨단 소재 사업입니다. 특히나 LG 디스플레이의 국내 생산 중단 뉴스도 있었고, 유리기판 철수 얘기도 있고, 평간판 사업 매각 얘기도 있는데, 이 사업의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익 가이던스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먼저 석유화학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Q 실적이 가장 좋았던 이유는 저희 다운스트림 중에 PVC, AVC 등 다운스트림 사업이 견조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아시다시피 PVC 같은 경우는 중국 신흥국들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 내 환경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당히
턴라운드 되어서 상당히 견조한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ABS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에 원료가 약세 속에서 지금 그동안 작년 상반기에 중국 생산이 밀렸던 것들이 하반기에 고객들이 생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중국 내 수요가 되게 괜찮았고요. 그래서 4Q 실적의 그 호조의 영향은 다운스트림의 견조한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시황에 대해서는 지난 4분기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NCGPO 같은 경우에는 공급 압력이 여전하고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과거부터 LG화학의 장점이었던 강한 다운스트림, ABS, PVC 등이 수급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쉬운 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 하락이나 중국 고객들의 단기 가동 부진 등 부정적 영향은 있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마켓 시프트 등 영향을 최소화시킬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첨단소재 경영전략 박종욱 담당입니다. 첨단소재본부의 그 전략 방향을 여쭤봐 주셨는데요. 저희 본부는 우선 트렌드 기반의 스페셜티 소재 사업자로 전환을 위해서 20년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 중입니다. IT 소재 사업부의 경우 공시된 대로 LCD 관련된 글라스 기판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고 올레드 쪽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성장,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양극재나 EP 같은 자동차 소재 쪽은 전장화나 이모빌리티 쪽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군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크레딧 스위스의 민훈식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분기 화학 사업이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운스트림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방금 얼핏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셨는데 좀 상세히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 언론에서 배터리 사업 분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자세한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영기획 담당 이명상무입니다.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확진자하고 사망자 수가 굉장히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당사도 중국 내 여러 오퍼레이션들이 있어서 지금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사는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대내적으로도 대응 방안 검토와 조치를 갖다가 좀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각 사업 분야 및 사업장별로 철저한 방역 체계 구축하고 있고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비상 계획을 세부적으로 준비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공장 경우 남경을 비롯해서 전지 및 소재 관련 공장은 각 지방 정부 연장 실시에 맞춰서 가동을 중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 공장은 장치고 공장의 특성상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진행 현황을 보면서 가동률을 좀 슬로우 다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중국 공장 오퍼레이션 관련해서 원자재 수급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서플라이 체인이 깨질 수 있는 것들을 대비해서요. 내부적으로 서플라이 업체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컨틴전시 플랜을 별도로 좀 마련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수격 전략 담당 이호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국 현지 공장의 현지 생산 공장들의 시장은 중국 로컬 시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 매출에 한 15%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중국 공장의 가동률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 중국 시장 내 지금 물류가 어렵고 앞서 말씀드린처럼 원부 원료 수급에도 어느 정도 이슈가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저희 중국 매출 나머지 한 15% 정도가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되겠고요. 이 물량에 대해서는 유럽, 미주, 동남아 등 타 지역으로 마켓 시프트 작업을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 POE 신용도 같은 새로운 제품 개발 그리고 코스트 혁신 작업들을 올해 강력히 추진해서 손익 악화를 최대한 막을 계획입니다. CFO 차동석입니다. 전지 분사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공시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옵션들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방식이 상당히 다른 그런 석유화학 부문과 전지 사업 부문이 한 해 사이에
같이 있음으로 인한 물론 장점도 많지만 그런 어떤 투자의 우선순위나 이런 여러 면에서 좀 더 나은 각 부문의 그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에 대한 고민에서 이런 검토가 출발이 되었고요. 사업가치 제고뿐만이 아니라 주주가치 또한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은 공시 등 관련 제도 범위 내에서 알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9년 4분기 LG화학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마치겠습니다.